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주택시장 버블 수준 3토시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값 미쳤어. 미친 거야. 이거는 완전 거품이야. 폭락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버블인지, 언제 기준으로 버블인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올 가을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책을 내시기도 하셨던 삼토시님께서는 이런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본인이 통계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해 오시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주요 스피처, 주요 논객, 주요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요.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시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서울 주택시장 버블 수준이라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3개월마다 발표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서울의 주택시장에 얼마나 버블이 있나, 기준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란 무엇이냐? 중간소득의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높을수록 중간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는 거고, 사실상 가구의 주택 구입 여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수 100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는 중간소득의 서울 근로자가 중간가격의 서울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소득의 약 25%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보이는 그래프는 뭐냐?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주택구입 부담지수 추이와 해당 기간의 평균을 비교 도식화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평균 밑으로 떨어졌다가 평균 위로 올라갔다가 평균 밑으로 다시 떨어져서 쭉 굴을 파다가 평균 밑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죠. 자,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약 15년 동안 평균치는 얼마였냐?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 선으로 가 있는 118.62 평균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을 소득 수준 중위에 있는 사람이 약 원리금 상환하는데 25% 정도 사용할 때 기준이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18.6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25%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출을 하면서 살아왔다. 원리금으로 대출 원금이랑 이자랑 납부하는 금액이 소득의 25% 이상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평균 수준보다 높아진 거고 어느 시점에는 평균 수준보다 낮아진 건데, 그 변곡점들을 좀 찾아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그 그래프를 보면 평균치를 뚫고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2006년 1분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평균치를 뚫고 치솟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06년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2006년도는 진짜 서울 전역이 미쳐서 날뛰던 시절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2005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2003, 4, 5년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강남 쪽, 그리고 이제 용산이라든가 강북에서도 일부 지역들, 강북에서 일부 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강남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버블세븐이라고 얘기하던 신도시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지역들,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2006년에는 강북의 부동산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서울 아파트, 서울 주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대략 2006년부터 평균치를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변곡점, 최고 고점은 언제였느냐 보면 대략 2008년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사이, 그때가 2분기 정도가 거의 피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3분기, 4분기에 들어가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출렁였다가 2009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거나 금리가 올랐거나 금융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커지겠죠. 그런 영향에 따라서 2009년 3분기 피크를 찍고 그 이후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냐? 2011년 3분기 대략 이 시점부터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바닥을 찍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쭉 빠지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평균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5% 이상 원리금으로 안 썼다는 얘기겠죠. 뭐 정확하게 20%일지 뭐 10몇 %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절은 주택 구입에 그렇게 열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계속 평균치 하위를 밑돌다가 어느 시점이 변곡점이 오느냐. 대략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2015년 정도, 2015년 1분기 정도를 다시 상승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변곡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점부터 꾸준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2016년 3분기, 2017년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아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만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평균치를 회복하지 못했던 선입니다. 그럼 언제 평균치를 회복하느냐? 2018년 넘어서는 2017년 대략 4분기, 그 다음에 2018년 1분기 사이 이때 주택 구입 부담지수 평균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올해 3분기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분기에 부동산 가격 오른 부분이 반영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얼마냐? 130.3입니다. 최근 14년간 평균인 118.6을 2분기에 초과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 쫓아온 게 2018년 1분기 정도였던 것 같고 2분기에는 초과했고 3분기에는 집값도 올랐고 사실 또 금리도 올랐죠. 그러면서 10% 정도 중장기의 구간의 평균을 10% 초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30.3이 의미하는 건 뭐냐? 과거 전고점이었던 시절이 2008년 2월 2분기, 그러니까 버블이 가장 컸던 시절이 2008년 2분기인데 그 당시에 164.8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아직 26%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전 고점까지, 버블의 전 고점까지 따라서 치솟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주택 구입 측면에서 볼 때는 버블의 중반부까지는 막 들어선 국면으로 보인다라고 생각되고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에 가깝냐? 대략 한 2006년 3분기 2006년 3분기에 보였던 버블 수준하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당연히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2018년 3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 130.3의 의미는 서울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간소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가구소득의 33%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상으로 삼토시님의 서울 주택시장 버블 수준 2018년 3분기까지 내용 토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 높진 않죠. 전고점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더 급격하게 작동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당장 부동산 스터디 카페라든가 각종 커뮤니티라든가 언론 등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집값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많이 보이죠. 자, 서울의 중간 주택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금의 이 하락 조정받는 모습이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의 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기 지역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올랐던 데들은 조정받으면서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덜 올랐던 아파트들이 소위 말하는 후행하는 장, 갭매우기에 따라서 가격이 쫓아오게 되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은 또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선행하면서 많이 올랐던, 상승했던 애들은 좀 빠졌지만 밑에 덜 올랐던 애들이 쭉 또 쫓아 올라가면서 중위 가격, 중위 아파트 가격은 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 중하위 아파트들, 밑에 부분 아파트들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의 중간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조금 변수가 있다. 아직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삼토시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대출 금융 비용에 반영이 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 등락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버블은 좀 더 커지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금 15년간의 그래프 변화 추이를 보면 분기별로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다시 떨어지거나 다시 올라가거나 또 몇 분기 이상 떨어졌거나 다시 올라갔거나 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해요. 보이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기간이 수년간 지속되거나 평균치를 하회하는 구간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장기적인 모양새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DSR 제도라든가 신 DTI 제도라든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들,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 2015년 16년부터 서울 안에 공급됐던 이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10여 년 전과 같은 모양새가 동일하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서 꼭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이번엔 규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10여 년 전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이번엔 안 나타나고 이번에는 바로 잘 약발 받아가지고 버블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곧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갈 것이다. 하락 반전하는 모양새가 길게 유지될 것이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물론 그분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기 그래프가 보여주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 2004년에도 보면 평균치를 뚫었다가 이내 밑으로 하락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5년 지나서 다시 평균치를 뚫으면서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죠.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하락 반전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곧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삼토시님께서 올려주신 2018년 3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토대로 한 서울 주택시장 버블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